지금 제 면전에서 장난하자는 겁니까? 20년을 쏟아부은 일본의 대전략을 고작 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으로 뒤집겠다고요? 펜타곤 지하 회의실의 공기가 비명과도 같은 외침에 찢겨나갑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야마모토 참사관이 책상을 내려치자 그 위에 놓인 황금빛 바인더 3권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수조 원의 로비 자금과 일본의 압도적인 GDP 데이터가 박힌 저 기록물들은 사실상 오늘 상임이사국 자리를 확정짓는 항복문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31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 에릭 헌터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일본의 화려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연구원 사라첸이 던져준 표지가 다해진 낡은 파일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대신 70년 전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에티오피아 청년의 깊은 눈빛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70년 뒤 그 후손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한국 의료진의 사투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72시간 일본이 20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이 한국이 던진 보은이라는 단 한 장의 문서 앞에 처참하게 붕괴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펜타곤 수뇌부조차 경악하며 긴급 SOS를 타전하게 만든 이 소름돋는 반전의 전말. 전 세계 127개국이 왜 일본의 돈다발을 걷어차고 한국의 손을 잡았는지 그 경이로운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찬란한 영광은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평생을 바치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헌터입니다. 펜타곤 밀실에서 31년을 버텼고 미국 외교협회 CFR에서 수십 년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을 짜온 사람입니다. 저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체스판과 같았습니다. 경제력이 곧 권력이고 군사력이 곧 정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하 4층의 숨막히는 회의실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그 견고한 상식이 단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참히 부서져 내리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72시간 전이었습니다. 유난히도 칼바람이 매섭던 화요일 오후였죠. 워싱턴 DC의 파크 애비뉴는 앙상한 나무들이 흔들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내선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보고서 작성 지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린드버그 부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베테랑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 팽팽한 긴장감은 제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린드버그가 재킷을 벗어 던진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일관하던 그가 무너져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비상사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밀 등급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 개편안, 그리고 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보고서. 리처드, 72시간 안에 끝내야 하네. 아니, 72시간 뒤에는 백악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해. 린드버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거기엔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식상 한국을 넣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졌네. 일본이야. 20년간 준비했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만큼 확실한 카드는 없지. 자네는 그저 일본이 왜 압도적인지 데이터로 증명만 하면 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요. GDP 4조 달러의 일본과 이제 막 일어선 한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31년 분석가 인생에선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반도체나 잘 팔고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일 뿐 국제 안보의 최정점에 설 자격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워온 국제 정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미리 보내온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일본은 완벽했습니다. UN 분담금 8.03%, 어마어마한 ODA 지원 액수, 전 세계에 뻗어있는 외교 네트워크까지. 보고서 초안은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아 윤곽이 잡혔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대안은 일본이다.
이 한 줄을 적어 넣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야마모토 참사관의 오만한 태도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채 금방 문장이 찍힌 명함을 내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일본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저 문화상이나 받으면 되는 나라지요. 상임이사국은 어른들의 자리입니다. 그의 무시 섞인 말투에 저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야마모토가 가져온 세 권의 바인더는 무게만큼이나 육중한 숫자의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떠난 뒤 저는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팀의 주니어 연구원 사라첸이 슬쩍 두고 간 서류였습니다. 대한민국 비상임이사국 활동 평가 및 역사적 공헌 분석. 처음엔 그저 구색 맞추기용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192개 회원국 중 180표. 93.7%라는 말도 안 되는 득표율. 일본이 12번을 도전해 얻은 신뢰를 한국은 단 2번 만에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로비로 설명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그 숫자의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어느새 다가온 사라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표를 사려 하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은혜를 갚으며 마음을 샀습니다. 이 파일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박사님이 평생 믿어온 숫자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마지막 섹션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국 후속 관계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951년 사르에는 추위 속에서 참호의 몸을 숨긴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에티오피아의 한 병사. 그리고 그 옆에는 70년 뒤 한국 코이카 의료팀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그의 손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위에는 사라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제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순간 펜타곤의 그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이 수조원을 들여뿌린 ODA가 투자였다면 한국이 전 세계 최빈국들에게 보낸 손길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야마모토가 자랑하던 4조 달러의 GDP가 이 사진 한 장이 품은 70년의 무게를 당해낼 수 있을까? 31년 동안 숫자의 노예로 살았던 제 가슴 속에서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2시간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야마모토는 승리를 확신하며 와인을 따고 있겠지만 저는 지금 결론이 정해져 있던 제 보고서를 통째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힐 일이고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일본의 황금 바인더에는 절대로 담길 수 없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그 무서운 힘을 말입니다. 대체 이 낡은 흑백 사진이 데이터와 무슨 상관입니까? 에릭 박사님,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죠. 야마모토의 날 선 목소리가 회의실 벽면을 타고 날카롭게 튀어오릅니다. 그의 손가락은 자신이 가져온 바인더 속 GDP 성장률 그래프를 격렬하게 두드리고 있군요. 하지만 제 시선은 야마모토의 화려한 도표가 아닌 사라첸이 건넨 그 낡은 사진 속 에티오피아 청년의 눈빛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31년 분석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기묘한 떨림. 그것은 수조원의 자본이 주는 압박감보다 훨씬 더 묵직한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진실의 무게입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1초가 1분처럼 느껴질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야마모토를 응시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군요. 저는 입술을 뗍니다. 야마모토 씨, 당신은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왜 당신의 그 완벽한 데이터에는 이 신뢰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까? 제 질문에 야마모토의 눈썹이 움츠러듭니다. 저는 사라가 정리해둔 파일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ODA 자금의 행방이 아닌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곳곳에 뿌린 진심의 씨앗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1인당 GDP가 고작 79달러에 불과해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 그들이 오늘날 어떻게 전 세계의 심장을 거머쥐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역전의 드라마가 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야마모토는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 입을 엽니다. 박사님, 국제정치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한국이 원조를 좀 했다고 해서 상임이사국 자격이 생긴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본은 매년 수조 원을 유엔에 갖다 바칩니다. 그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사라가 강조해둔 페이지를 야마모토의 코앞으로 밀어넣습니다. 거기엔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공식 전환된 한국의 독보적인 기록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193개국 중 단 하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유일한 기적의 주인공. 야마모토 씨, 당신이 준 돈은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렸을지 모르지만 한국이 준 것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도 폐허 속에서 일어섰기에 가난한 나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당신이 로비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동안 한국은 아프리카의 오지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깔아주고 주민등록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립의 의지를 심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라의 파일 속에 숨겨진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야마모토의 면전에 들이댑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가장 적합한 아시아 국가 1위, 대한민국 47%, 일본은 고작 19%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군요. 그의 손등에 힘줄이 툭 붉어집니다. 이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투표권은 각국의 대표들이 던지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국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야마모토의 외침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진료소의 사진입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을 때 일본은 그 전쟁의 특수를 누리며 경제 부흥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한국은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촌을 찾아가 그들의 후손을 교육하고 병든 몸을 고쳐주며 70년 전의 은혜를 대를 이어 갚아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의 정적이 길어집니다. 야마모토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이와 한국 의료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아이의 가슴에 달린 작은 태극기 배지가 유난히도 반짝이는군요. 저는 야마모토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습니다. 야마모토 씨, 당신은 20년 동안 바인더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데이터, 이제 제 보고서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군요. 야마모토의 팔짱이 힘없이 풀립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황금빛 바인더 3권이 이제는 주인을 잃은 초라한 종이 뭉치처럼 보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립니다. 이제 72시간 중 단 24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펜타곤 수뇌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제 펜 끝은 이미 일본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흑백 사진을 한 번 더 응시하더니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길게 메아리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댑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워싱턴의 밤하늘, 저 멀리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보이지 않는 빛이 이곳 펜타곤까지 뻗어오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백악관의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미친 짓. 하지만 제 가슴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진심이 승리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저는 제 손으로 증명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맹신하던 그 숫자가 가장 잔인하게 일본을 배신하는 순간 말입니다. 멀어지는 야마모토의 뒷모습을 향해 제가 던진 이 한마디에 닫히려던 문이 멈춰 섭니다. 비틀거리며 나가려던 야마모토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군요.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흐려져 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를 다시 자리에 앉힙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겁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히 신뢰나 감동의 차원을 넘어 일본이 20년 동안 쌓아온 그 거대한 성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냉혹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팽팽하게 압축됩니다. 저는 사라 첸이 밤을 새워 분석한 마지막 리포트, 유엔 안보리 개편 시뮬레이션 87대 156이라는 숫자가 적힌 페이지를 펼칩니다.
야마모토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군요. 야마모토 씨, 당신은 미국만 설득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엔은 미국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193개 회원국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들의 그 수조 원짜리 바인더는 그냥 종이 뭉치에 불과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린 투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에 거대한 세계 지도를 띄웁니다. 일본을 지지하는 국가는 파란색,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지도의 절반 이상이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광경에 야마모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프리카 연합 55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들까지. 이들이 왜 일본의 돈다발을 거부하고 한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당신들이 ODA 자금을 주며 우리 편에 서라고 협박 섞인 요구를 할 때 한국은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세금을 걷는 법을 몰라 국가 운영이 안 되던 나라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심어주고 깨끗한 물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던 마을에 우물을 파줬습니다. 그건 로비가 아니라 생존을 선물한 겁니다. 야마모토는 부정하고 싶은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들이 감히 일본을 배신한다고요? 배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이 폐허였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줬던 유엔의 정신을 지금 한국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지갑을 열지만 한국은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투표장에 들어간 외교관이 누구의 이름을 쓰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행정 인프라를 공짜로 구축해준 나라입니까? 아니면 돈 몇 푼 쥐어주며 상전 노릇하려는 나라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린드버그 부소장과 영국 왕립군 문제연구소의 카터 소장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군요. 펜타곤 수뇌부로부터 긴급 SOS가 타전된 겁니다. 전 세계 127개국이 한국을 차기 상임이사국 적격자 1위로 꼽았다는 공식 정보가 백악관에 보고된 것이죠. 리처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일본의 지지율이 왜 이 모양이야? 린드버그가 소리칩니다. 저는 차분하게 에티오피아 노병의 사진을 그들의 중앙에 놓습니다. 부소장님, 우리가 놓친 건 숫자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신뢰가 지금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일본의 야욕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 강요한다고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카터 소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맙소사. 87표라니. 이건 참패 수준이군요. 일본은 상임이사국 문턱에도 못 갑니다. 반면 한국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군요. 156표라니. 이건 유엔 역사상 유례없는 지지율입니다. 야마모토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20년 동안 로비스트들에게 뿌린 수조 원의 돈, 매일 밤 워싱턴의 유력자들을 만나며 건넸던 금빛 명함들. 그 모든 것이 한국이 보낸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 한 번,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야마모토 씨, 당신은 한국이 문화상이나 받으면 되는 나라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 문화가, 그 드라마 속의 따뜻한 정의,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보훈의 정신이 지금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바인더는 죽은 숫자지만 한국의 사진 한 장은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전 세계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펜타곤 지하 회의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울 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일본의 20년 음모가 단 72시간 만에, 아니 대한민국이 70년간 묵묵히 걸어온 그 진심의 발자취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은 순간입니다. 야마모토는 힘없이 가방을 챙깁니다. 지퍼를 닫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군요. 그는 문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제 책상 위에 놓인 에티오피아 노병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자의 허망함이 서려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창문을 열어 젖힙니다. 워싱턴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오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70년 전 폐허 속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누가 알았을까요?
그 씨앗이 자라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오만한 강대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위대한 숲이 될 줄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펜타곤의 이 비밀 보고서가 백악관을 거쳐 유엔 본부에 상륙하는 순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될 겁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온몸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심장에 새겨온 진심이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침묵이 지배하던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제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승리를 확신하던 일본의 야욕에 던지는 마지막 조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야마모토 참사관이 비틀거리며 나간 문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31년간 믿어왔던 힘의 논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초라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린드버그 부소장과 카터 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놓인 에티오피아 노병의 흑백 사진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군요. 저는 이제 72시간의 사투를 끝내기 위해 마지막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일본의 수조 원짜리 데이터가 아닌 한국이 70년간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를 담아낸 이 문서는 이제 백악관을 넘어 전 세계로 타전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에릭 헌터입니다. 평생을 숫자의 노예로 살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끄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온 냉혈한 분석가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떠난 펜타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저는 창밖의 차가운 워싱턴 밤하늘을 응시합니다. 저 멀리 뉴욕 유엔 본부의 불빛이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드는군요.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한국인 연구원 사라첸이 보낸 짧은 메시지입니다. 박사님, 에티오피아 진료소에서 소식이 왔어요. 그 손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국 의료진의 손을 잡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야마모토가 그토록 비웃던 감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로비스트들의 배를 불렸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나라 아이들의 배를 채우고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로비로 산 지지는 이익이 사라지면 신기루처럼 증발하지만 목숨을 구해주며 쌓은 신뢰는 대를 이어 전설로 남는 법이죠.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아 결론을 보충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단순히 한 나라의 지위 상승이 아니다. 이것은 보은과 책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국제정치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일어나 이제는 전 세계의 절망을 걷어내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타이핑을 마친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워싱턴 외교관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일본의 돈을 받아먹던 정치인들은 비명을 지르겠고 저의 오랜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31년 분석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실의 편에 섰다는 확신이 드니까요. 어느덧 새벽 4시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펜타곤을 나섭니다.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파크 애비뉴의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라첸이 서 있군요. 그녀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사라가 건네는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라, 고마워. 내가 준 그 낡은 파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밤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를 뻔했어. 대한민국은 참 무서운 나라더군. 그들은 총칼보다 무서운 진심이라는 무기를 가졌어.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워싱턴의 거리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차오릅니다. 사라가 조용히 묻습니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127개국의 지진은 이미 거대한 파도가 되었고 그 파도는 일본의 야욕을 삼키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울 거야. 이건 단순히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거든. 전 세계는 이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리더를 원하고 있어. 우리의 발소리가 비어있는 도로를 따라 기분 좋게 울려 퍼집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군요. 70년 전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대한민국의 희망이 이제는 전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태양이 되어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70년 전의 은혜를 대를 이어 갚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질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군. 사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꼭 오세요, 박사님. 한국에 오시면 가장 먼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기념비에 가보셔야 해요. 거기엔 아직도 한국인들이 두고 간 꽃송이들이 시들지 않고 놓여 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로비로 살 수 없는 지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예의.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던 선진국이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저는 나지막이 으쫄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당신들의 그 진심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펜타곤의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장의 보고서는 이제 전 세계의 상식이 될 것이고 일본의 20년 음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찬란한 빛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